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밑빠진 주가 부동산 절벽에서 개미들 죽을 맛이다라는 소식입니다. 고금리 시대 그늘, 자산시장 날벼락, 주식시장 유동성 메말라 큰 투자 손실로 이어지고 있고요. 광주 아파트 가격, 거래 가격 모두 다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봤더니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쭉쭉 그냥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그냥 쭉쭉 떨어지고 있네요. 자, 고금리로 인해 강주 전남의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시장 등이 오랜 기간 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높은 금리는 자본을 마비시키고 유동성으로 먹고 가는 자산 시장은 그대로 메말라 버렸고요. 가장 먼저 투자 심리가 무너진 것이 주식시장인데, 지난해 3,316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15일 기준 고점 대비 25% 빠져 2,480으로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도 29.9% 감소해 744에 머물고 있고요. 강주 전남 투자자도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역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높은 종목들이 대부분 부진한 성적표를 썼고요.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7월 강주 전남 투자자 거래 대금이 상위 10종목은 진원생명, 과학, 삼성전자, 카카오, HMM, 신풍제약, 네이버, SK이노베이션, 두산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 SDI, 이현제약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1년 새 최대 60% 이상 하락했고요. 83,300원이던 삼성전자는 62,400원으로 25% 떨어졌고, 카카오도 165,500원에서 58,700원으로 64% 감소했고, HMM은 48,850원에서 21,600원으로 55.7%, 신풍제약은 79,000원에서 33,000원 55.7%, 이 밖에 유무상승자로 인해 하락한 진원생명과학과 두산 에너빌리티도 네이버 마이너스 58.7%,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 36%, 삼성 SDI 마이너스 13%, 이현제약 마이너스 7% 등 고전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도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는 침체가 계속되면서 강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7주째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11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주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39 떨어졌고요. 최근 낙폭은 더 커져서 지난달 0.21, 0.16, 0.19, 0.19, 0.18씩 빠지던 하락세가 이달에 전주보다 2배 이상 하락폭을 키우며 불안한 움직임을 더 보이고 있고요. 지역 5개구 중에서 북구와 강상구 변동성이 가장 크고요. 10월 말 0.13 떨어진 북구는 이달 0.45 급감했고, 강상구는 0.25 하락하다가 0.45 하락폭을 키웠고요. 동구는 마이너스 0.23에서 마이너스 0.31로, 서구는 마이너스 0.19에서 마이너스 0.30으로, 남구는 마이너스 0.13에서 마이너스 0.31로 표현했고요. 최현웅 사랑방 미디어 팀장은 지역 주택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월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4분의 1 수준이고, 최근 가격 하향세는 고금리 인해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점인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하향세가 멈춰질 것 같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를 주시하는 것이 투자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요. 지역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변화율과 기준금리 전망치 고점을 확인하는 듯하고, 예정된 일정만 보면 11월 하순까지는 주가지수 변동 단기 반응세 가름하고는 요인이 없어 보인다며, 그러나 물가 상승세가 앞으로 약해질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여기 최윤웅 사랑방 미디어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있죠.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는 시점.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설명이 안 나와져 있어. 설명이. 이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아시는 것 같은데,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춰야 돼. 그때를 주시를 하고, 그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미 연준은 금리를 언제 멈추냐? 물가 상승률이 잡힐 때 멈춰요. 근데 여기가 지금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미 연준이 미국의 물가가 지금 8%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계속해서 금리를 팍팍 올리고 있고, 미 연준 입장이나 미국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국제정치로 보면 화끈하게 올리는 거예요. 화끈하게 올리면 어떻게 되죠? 제3세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러시아나 중국이 개 작살 날 수 있어. 그건 사실
국내 자기네 그 물가 상승이라고 실업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미 연준을 막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올렸어요. 미 연준은 딱 두 가지 목표죠. 가장 큰 게 두 가지 목표입니다. 실업률 4% 이하로 맞추는 거고 물가 상승률 2% 이하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업률은 4% 달성했어요. 물가 상승률은 지금 8%대니까 2%까지 지금 내리려고 하면은 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올라야 돼. 근데 미국이 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올리려고 했더니 지금 이제 1년간 그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막 더 빠른 속도로 올리기는 힘든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 뭐가 생겼냐면 일본이 부채가 너무 많아. GDP 대비 250%, 약 250%가 이미 넘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국내 국민들한테 했다고는 하지만 자기네가 세금을 걷어들인 그 25% 이상을 이자로 납부하고 있다고. 거기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 연준이 금리 올리니까 한은은 이렇게 따라서 올리잖아요. 근데 원래 따라서 올리는 게 다 정상입니다. 근데 못 올리는 나라들이 있어. 부채가 너무 많거나 경제가 작살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나라들은 못 올리겠죠. 일본은 못 올립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은 또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무기가 뭐냐면 채권을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1년간 많이 올려버리니까 더 이상은 자기네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는 못 올리고 그래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환율이 달러는 계속해서 강달러가 되는데 엔화는 지금 이자율을 못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이 또 이렇게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일본 기업들이 또 작살날 거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뭘 한다? 채권을 갖다 미국 채권을 가서 내다 가서 막 팝니다. 그랬더니 미국 국채가 또 작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을 근데 어차피 올리긴 올릴 거예요. 근데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물가 잡는데 어떻게 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질 기간이. 왜냐하면 원래 미국은 막 0.75 계속해서 막 1% 이렇게 해서 100포인트, 100pp씩 올려가지고 막 0.75pp, 100pp씩 막 올려가지고 막 잡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막 0.5pp씩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그게 천천히 올리면 아무래도 물가는 못 잡고 그러면 근데 미국은 어떻게든 물가는 잡아야 되고 목표가 그러면 이 기간이 23년 또 24년까지 막 하고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국이 23년에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고 부동산, 주식은 계속해서 가격이 빠질 것이다. 지진부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 알고 큰 그림상 보고 진행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